2차 곡선 오늘 하면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한번 싹 정리할게요. 알겠지? 포물선 일단 y제곱은 4px 맞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식 이것만 계속 따질게요. 알겠지? 얘는 y1, y는 2p의 x 더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냥 한 김에 여기까지 할까? x제곱은 4py도 있어요. 알겠지? 서로 둘이 바꿔주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x1, x는 2p의 y 더하기 y1 써져 있을 거야. 거기 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접선의 방식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와야 되는 부분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 다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어떻게 됐지? mx에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y는 똑같아요.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y는 mx 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빼기 얘는 m제곱의 p 맞나?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네, 그리고 수투 배우시면 그냥 수투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맞죠? 이제 슬슬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 알려드렸고 접선의 방정식 했어? 안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나와요. 어차피 수투에. 알겠죠? 네, 이거는 그냥 이참수로 생각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훨씬 나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 네, 주로 나오는 건 어차피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그림은 기본적으로 y제곱은 4px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자, 그런 다음에 1대2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초점이 여기. 그래서 얘가 p, 0. 자, 그리고 준선이 여기.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라 있죠. 포물선 위의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초점까지의 이 거리, 여기랑 준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수상해말 내린 요 보라색 길이가 같은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림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직각. 보통 직각 사다리 꼴이라 해요. 되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렸던 거는 이것도 있었죠. 여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식은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이거 하나 있었죠. 기억 좀 하시고 가세요.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이 타원. 타원의 방정식은 얘는 거리 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더하기 꼴. 괜찮죠? 자, 그리고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값이 큰 애들이 이렇게 길다란 거 위아래로 있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일단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 요거 위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그대로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 이거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초점이 요렇게 잡혀진다고 치면은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타원. 되죠? 저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a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되죠? 여기까지. 여기가 c 이렇게 잡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졌어요. 설명할 때 이쪽으로 그려졌어. 반대로 그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 정리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되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거 뭐야? 정의가 거리합이 일정하다 했는데 보통 한쪽만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K 더하기 L이 거리합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A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직각삼각형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런 다음에 쌍곡선 같은 경우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는 거니까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1인 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되죠? 마이너스 1인 게 이렇게 그려져요. 될까요? 여기까지? 되죠? 너무 힘들어 죽겠네. 자, 이거 위유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X 더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Y 이거는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 이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되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에 플러스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A제곱에 M제곱에 빼기 B제곱 이거랑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외운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A제곱이랑 M제곱 얘네 둘이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제곱 M제곱이랑 B제곱까지 돼요? 근데 빼는데 얘네들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아시겠죠? 플러스가 되게 빼주시면 그냥 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루트에서 복소수가 안 나오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둘이 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어차피 타원에서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거겠죠. 외우기에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부터 먼저 그린다 했죠. 첫 번째가. 네, 그래서 박스를 좀 그려주면은 네,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은 이쪽이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C 이렇게 되는 거고 초점이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잡힌다라고 했었죠.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초점 여기가 F' 이렇게 되는 거고 C,0이랑 마이너스 C,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점근선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초록색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주의할 점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바로바로 적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야. 얘네들 y는 점근선이 만약 2분의 1x 이렇게 되어 있어.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 a가 2고 b가 1이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아시겠죠? a가 2k, b가 k 이렇게 잡혀져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점 하나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쌍곡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네들 거리의 차가 똑같다 했는데 이제 뭐야 타원처럼 저렇게 좀 그려줘야 되는 게 위유점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초점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랑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L이라고 해주면은 K 빼기 L은 주축의 길이랑 똑같아. 알겠죠? 얘는 주축이야. 좀 생각보다 헷갈려요, 이거. 알겠죠? 그리고 주축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되죠? 주축은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장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쌍곡선은 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타원은 2개 있는 거고.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배웠던 거 2주 동안 배웠던 게 이게 다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고 그냥 적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야. 그냥 일단 얘네들 딱 써져 있었을 때 초점 돼요? 그리고 정의, 접선 얘네들만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얘네들만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는 안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돼. 평행이동 이런 애들은. 아시겠죠? 무조건 정의 위주로 가야 돼. 얘네들.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 있는 애들. 되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접선 얘네들 분석했어요. 알겠지? 얘 분석했었지 분명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분석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작업. 일단 맨 처음에 벡터 좀 정의 좀 할게요. 알겠지? 일단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돼.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고 벡터라는 개념이 있거든. 스칼라라고 하는 건 그냥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물리 나오니? 맞죠? 그럼 넘어갈게요. 알겠지? 벡터는 그럼 뭐가 있어 여기에? 네, 크기에다가 방향이 있는 거지.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수학에서 이제 계속해서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 아시겠죠? 그럼 걔네들을 크기랑 방향 가지고 계속해서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게요. 되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 내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다들 알고 있죠? 한 번씩 봤었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여기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시점, 여기를 끝난다 해서 종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거 벡터를 내가 네이밍을 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스몰 a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랑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걸 써주면 돼. 그래서 a 벡터랑 같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거랑 ab 벡터랑은 같은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 이거.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이 길이를 얘기한다 했었죠. 될까요? 여기까지. 원래 정확한 얘기로는 벡터의 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 벡터의 크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 표기 자체도 그냥 절대값 쓰시면 돼요. 한 번씩 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겠지?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 없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길이가 만약 5였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크기도 얼마야? 5겠죠, 그냥? 되죠? 큰 어려움은 없지. 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뭐야 개념 플러스 유형 그 다음 뭐가 있어? 서로 같은 벡터가 있지 않나? 맞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이제 그 다음 내가 벡터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이제 하나씩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잠깐 뭐라고? 네이밍이 뭐라 했지? 서로 같은 벡터? 약간 한국어가 좀 어색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같은 벡터는 그럼 뭐야? 서로 같아요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이 생각만 잘 하시면 돼. 우리 벡터 뭐랑 뭐 가지고 정의한다 했어? 크기랑 방향 가지고. 알겠죠? 그럼 뭐야? AB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를 내가 그리고 싶단 말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서로 같은 벡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크기랑 방향을 생각을 해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정리되는 거 이해될까요?
벡터가 크기랑 방향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돼요? 그럼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을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얘 크기랑 이 방향이 같았어. 그럼 무슨 그림이 나타나야 돼? 이제 여기서 중학교 싸움이에요. 기본 그림이 뭐예요, 이제? 이 선이랑 크기랑 방향이 같아. 그럼 크기라고 하는 건 길이라 했잖아? 그거를 뭐가 나타나요? 그림이. 이 길이랑 이 선이랑 이 길이랑 방향이 같은 선을 다시 그린다고 하면은 무슨 그림이 나타나야 돼? 합동, 닮은, 똑같은 그림. 네, 평행사변형. 돼요? 평행사변형. 합동 닮으면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얘네들 크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그리고 싶단 말이야. 돼요? 이 흰색 선하고 똑같게 내가 하나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평행사변형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그림이 이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평행 이동 자체도 평행사변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렇게 된다 이죠. 지금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저기요? 나 너무 힘든데. 나 오늘 아침부터 빡쳐가지고. 오늘 약간 자기소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남자친구가 뭐 때문에 헤어지겠는데? 서로 지친 거죠. 어떤 점이? 무심해요. 아? 너무 무심해요. 같이 무심하면 되잖아. 저는 정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정을 여러 명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람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나한테 무심하다며. 전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길 바래요. 내 말에 진실이 하나도 없어. 왜? 예, 그런 다음에 봐봐. 얘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그려주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봐요. 알겠지? 예,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렸어. 되죠? 여기까지. 예, 그럼 얘가 C랑 D라고 할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예, 기본적으로 그러고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이 화살표도 표시를 잘 해놔야 돼. 알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크기랑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요.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해요 이 뜻이죠.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 뭐였지? 한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고 하면 평행사변형이 이루는 조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예, 그래서 얘네들 일단 기반적으로 좀 생각 좀 잘 해놓으시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야? 벡터의 연산인가? 맞나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맞네. 아, 역벡터? 예, 역벡터 봐봅시다. 역벡터. 아, 덧셈 뺄셈 하기 전에 역벡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영벡터 나오겠구나. 그냥 제 머릿속 안에 있는 거 그냥 할게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다. 예, 역벡터라고 하는 건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크기랑 방향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역벡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역함수 이런 것들 떠오를 거예요. 수학에서는. 괜찮죠? 그럼 약간의 반대 이미지? 서로 상쇄되는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될까요? 아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역함수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되죠? 역함수는 서로 합성시키면 뭐가 돼? 똑같아요. 예.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시키면 뭐가 나와요? 0, 1, 0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나요? 그 함수 기호는 없어지죠. 근데 누가 남아요? 숫자. x가 남죠. 돼요? 그래서 f 합성 g 했는데 x가 됐어. 그럼 f랑 g는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함수끼리 약간 없어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역벡터라고 하는 건 일단 크기는 같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방향이 반대.
잠깐만 미안한데 위에다가 안 써놨네. AB 벡터랑 CD 벡터랑 만약 같았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죠? 일단 여기까지. 예, 그리고 얘가 A 벡터라 했으니까 얘도 A 벡터라고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지? 근데 얘를 일단 B 벡터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되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예, 그럼 역벡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그려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역벡터라고 한 거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지. 맞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 맞죠? 예, 그리고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 벡터에서는. 알겠죠? 원래 방향이 그냥 플러스였어. 그럼 당연히 역벡터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가 한번 붙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예, 그래서 내가 역벡터를 만약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시점이랑 종점을 바꾸시면 돼요. 예, 그럼 당연히 그냥 역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AB 벡터의 만약 역벡터를 구하래.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BA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서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AB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또다시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A 벡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 시점이랑 종점이 서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되죠? 그리고 0벡터 갈게요. 단위 벡터도 있지. 그 다음 벡터 덧셈이야? 그냥 할게요. 어차피 벡터 종류 그냥 싸그리 다 해버릴게. 잘 정리 좀 해놔요. 알겠지? 어차피 그냥 벡터 종류 하나씩 보고 그다음 연산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그 다음 단위 벡터부터 먼저 할게. 네, 단위 벡터가 뭐야? 단위라고 하는 게 뭐야? 수학에서, 과학에서. 단위. 숫자 뒤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로 이제 했었어? 중요한 거? 기준. 우리가 단위를 정할 때 보통 기준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야? 1. 네.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1을 좀 기억 좀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일단 얘는 무조건 지켜야 돼. 크기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아시겠죠?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상관없어.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가 1이면 그냥 무조건 단위 벡터야.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좌표표면에다가. 맞죠? 그럼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0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벡터를 이렇게 싹 그려버렸어. 돼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야?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닐 텐데요. 얘들 0,0이랑 여기가 1,0이면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저런 애들을 단위 벡터로 하겠다고요. 돼요? 네, 근데 지금 저 부분에서 방향성이 상관없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반지름 크기가 1인 원이 이렇게 쓸 수 있지. 돼요? 그럼 이렇게 내가 만약에 크기를 1인 걸 잡았어. 그럼 이거 자체도 나중에는 단위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될까요? 근데 저렇게 응용하시면 보통 한 1, 2등급 정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억 좀 해야 될 게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다. 방향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이 0벡터가 있어. 뭐겠어요? 0. 네, 그거겠죠. 되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0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 진짜 0벡터. 되죠? 요거.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될까요? 네, 그리고 요건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그러면 얘는 크기가 무조건 0이란 얘기겠죠. 맞지? 크기가 0이면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까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바꿔줄게. 방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점일 거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점을 표시를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만 좀 잘 좀 기억하면 돼. 0벡터라고 하는 거는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돼요? 그래서 A 벡터야, 그냥. 그럼 0벡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0벡터야. 되죠? 그리고 0벡터의 크기가 0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괜찮죠. 0벡터의 크기. 됐나요?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됐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빨리 한 번씩 쓱 써보실래요? 쓱. 벡터의 연산할 텐데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리고 보통 이해는 하기 쉬워요. 더하기, 빼기. 일단 더하기부터. 그리고 빼기도 있겠죠. 벡터의 차. 돼요? 그럼 곱하기는 뭘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벡터의 연산에서 곱하기는 내적이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더하기가 있고 둘이 빼기가 있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곱하기를 담당하는 게 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벡터에서 이렇게 곱하기로 써버리면은 이렇게 써버리면 외적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얘가 내적이야. 얘가 외적이에요. 그리고 아직 쓰시지 마세요. 알겠지? 안 배워요. 알겠죠? 대학교 때 나와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내적까지가 되는 거고, 아직 요거 뭐야, 합이랑 빼기만 더 배우고, 여러분 위치 벡터랑 성분까지 배우고 나서 내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덧셈이랑 뺄셈만 좀 얘기 좀 하고, 다음 주 제발 오실 때 한 번씩 읽어가지고 와요. 요것들. 알겠죠? 제가 정리해준 거 무조건 외워가지고, 한 번씩 읽고 외워가지고 와야 돼. 알겠죠? 일단 벡터의 합. 여기 보시고, 빨리. 여기가 시점. 되죠?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종점이라고 할게. B벡터가 종점. 잠깐만, 조금만 그림 예쁘게 그리자. 그럼 일단 이거 벡터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AB 벡터라 쓰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벡터의 합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식 자체가. 아시겠죠? 첫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일단 삼각형이야. 삼각형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법.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얘네 둘이 언제 쓰는지도 좀 생각 좀 해봐야겠죠. 맞지?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는 시점이 일치할 경우.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시점이 불일치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당연히 쉬운 건 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힘의 합력 어떻게 됐어? 이제는 그거 어떻게 설명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설명이 쉬웠었는데 이제 이건 모를. 드래곤볼 알아? 알긴 알아? 에너지파는 알아요 혹시? 그거예요. 합력이. 어떻게 설명해? 학교에서 합력? 이거 두 개의 합력은 어떻게 설명해? 이거 가운데긴 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혹시? 학교에서? 나는 항상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거 손
에너지파. 왜요? 왜? 드래곤볼 알지 않아? 몰라? 나중에 한번 봐. 아, 설 연휴 때 한번 봐봐요. 명작이에요. 네? 뭐가? 상재쌤 내준 숙제 하신다고? 그럼 나도 내줘야지. 진짜 많아요.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법은 일단 이거야. 봐봐. 미안한데 이거 좀 틀렸다. 이 반대로 바뀌었다. 씨. 거의 1년 만에 해가지고. 미안한데 여기가 시점이 일치한 경우야. 얘는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삼각형법 언제 쓰냐면은 AB 벡터랑 내가 BC 벡터를 만약 더할 거야. 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되게 간단해요. B가 지금 여기 있지. 맞죠? 얘가 다시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C가.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리고 요 마인드 중요해. 알겠죠? 벡터는 무조건 시점하고 종점을 관찰하는 거야. 아시겠죠? 벡터는 시점과 종점을 무조건 관찰하는 거고, 그 수트에서도 정적분, 그리고 수원에서는 시그마, 시작이랑 끝을 항상 봐야 돼. 아시겠죠? 되죠? 그리고 위치 벡터도 어차피 시점과 종점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점이 어디야? 여기죠. A. 맞죠? 이거 그대로 생각해봐봐. A에서 B를 갔다라고 쳐. 돼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 다시 B에서 C까지 갔지. 돼요? 그럼 시작은 어디야? 소정아, 시작이 어디야? 네? 시작이 어디예요? A. B를 어떻게 했어? 경유를 해서 그럼 여기는 어디야? C죠. 돼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집 내려가신다고 그러면은 집에서 휴게소를 거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시겠죠.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도착은 여기겠지. 돼요? 그래서 벡터의 합은 그냥 AC 벡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알겠지? 되죠? 시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C 벡터 이렇게 돼. 끝이야. 될까요? 요거? 그리고 이런 거 한 번씩 보지 않았나요? 근데 안 봤나? 물리 안 배워요? 이거?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 시점이 일치한다 했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조금 색깔 다르게 얘가 AB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거 더하기 시점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얘가 일단 A.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AD 벡터라고 할게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시점이 여기 있을 텐데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개수를 참.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되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AB 벡터. 괜찮죠? 얘가 AD 벡터.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평행사변형 중요하다고? 맞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시점이 일치했어. 돼요? 얘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AC로 옮겨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법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겠잖아.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닫아주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래서 대각선이 앞으로 힘이래. 대각선이 벡터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을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런 거. 벡터 이렇게 있어. 얘랑 이렇게 있어. 될까요?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이건 해봤었죠? 맞죠? 맞지? 채연아 맞죠? 이거. 합력. 그러니까 하긴 했었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파 날리시면 돼요.
드래곤볼 에너지파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알겠지?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알겠죠? 쟤도 AC. 어떤 거? 아니. 쟤는 어떻게 돼야 돼? 저기에선 A씨지. 저 빨간색을 지금 다 해놓았으니까.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죠? 괜찮죠? 여기까지. 수정이 왜?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마음에 안 들긴 하지 않나요? 원래? 수영아 해도 돼? 여기까지? 체내도 돼요? 여기까지? 혼나겠다. 아우 더워. 야, 그리고 우리 하나만 얘기하고 10분간만 쉬면 돼. 이제 쉴 수 있어. 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건 이제 벡터의 차야. 뺄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야, 그럼 얘를 A 벡터랑 B 벡터랑 서로 둘이 뺀다라는 얘기죠. 맞죠? 야, 근데 얘는 어차피 벡터의 합을 배웠잖아.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를 더하기로 찢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될까요?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주면 돼? A 벡터랑 B 벡터의 역 벡터를 합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이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역 벡터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한번 해볼게. 저기서. 네, 다시 저거 평행사면 계속 이용할 거야. 알겠죠? 네, AB 벡터랑 BC 벡터랑 내가 얘네 둘을 뺄 거야. 될까요? 요거? 둘이 뺄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여기 빼기 있으면 여기 얘네들을 더하기 마이너스 B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돼요? 그럼 마이너스 앞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역벡터를 하겠다는 얘기죠. 돼요? 네, 그럼 역벡터를 할 때 어떻게 하는데? 시점하고 종점을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AB 벡터 더하기 CB 벡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얘네들을 다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있겠죠. 맞을까요? 여기까지? 돼요? 돼요? 괜찮니? 예, 그럼 이렇게 해줘도 되니? 봐봐. 얘를 이렇게 당겨줄 수 있겠죠. 서로 같은 벡터일 거니까.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요거 평행사변 그려놨으니까 요거 크기랑 갖고 방향도 같죠. 내가 이거를 여기에다 당겨 버릴 수 있지. 되니 여기까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이 빨간색을 모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당겨 놓을게요.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죠. 일단 얘를 이렇게 움직였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벡터의 합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벡터들을 더해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파란색이 AB 벡터 빼기 BC 벡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이 부분? 돼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AB 벡터를 지금 DC 벡터로 바꾼 거죠.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C랑 경유하고 있으니까 D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요거? 네, 그래서 요거 살짝 어렵긴 한데 그냥 역 벡터 해주고 몇 번 그림 그리다 보면은 할만해질 거예요. 요거는 벡터는 다 그림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앞에 2차 곡선까지가 거의 그래도 그 기하에서 계산의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여기선 더더욱 더 그림 나올 거야. 아시겠죠? 예, 이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거거든. 예, 당연히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부터 봐야 돼? 당연히 접할 때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지? 되죠? 예, 접선이 중요한 거야. 접선이. 예,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포물선이지. y제곱은 4px 꼴이니까. 맞죠? 얘는 뭐야?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 접선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외워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야. 저 y제곱은 4px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거 보고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y는 mx에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될까요? 여기까지?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네, 그럼 어떻게 돼? m은 1이고 p는 얼마야? 2가 돼야겠죠? 넣어주시면 돼요. m은 1이었고 p가 2였으니까 이 뒤에는 2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접한다 거기 보시면은 k는 2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해답지에도. 근데 아마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은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접선들 봐야 된다고. 그럼 판별식 d는 d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어차피.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둘이 연립해주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걔네들은. 그런데 어차피 접선부터 봐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p 값은 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초점의 좌표는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잡히고 있겠죠. 초점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1대2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싹 그려주시면은 돼요. 여기까지 샥 그려주시면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선은 접선일 거라고. 그럼 기울기가 1인 선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될까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쟤네들이 지금 기준이야. 그럼 k가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k가 2보다 커지면 이 빨간색 선보다 이 위쪽으로 가고 있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k가 2보다 더 커지면 저렇게 위쪽으로 가고 있겠지. k라고 하는 게 지금 y절편이라 생각해줘도 되는 거니까. 될까요? 여기까지? 소정아, 저러면 그림 몇 개 점에서 만나? 포물선이랑 직선은? 빨간색 말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래, 안 만난다.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서는 3번이겠죠. 돼요? 그래서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돼요? 이런 몇 개 점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고 있을 거잖아.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지? 되죠? 눈에 그려지시죠? 요거? 되죠? 넘어갈게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간단해요. 기하는. 아시겠죠? 제가 뭐 별다른 거 한 거 없잖아. 맞죠? 판별식 D로 할 거야 혹시? 저거 문제 판별식 D 할 거예요. 이렇게? 저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접선 공식 외워요.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봐봅시다. 필수 예제 2번. 이제 공식 쓰라고 하는 거야. 공식 쓰라고. 똑같은 거네. y제곱은 8x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지? 여기까지? 네, 그리고 혹시나 직선 문제 안 풀린다, 함수 문제 안 풀린다, 그럼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놔요. 알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y만 살짝 쓱 넘겨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y는 3x 더하기 2. 될까요? 여기까지? 되죠? 소정아,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야? 3이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은 3. 그럼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또 저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돼요? 여기서 p 값은 2.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3x에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돼요? 접선의 방정식.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넘어갈게요. 아래 것처럼 풀고 있으면 큰일 나요. 다른 풀이 잊어버려요. 거기는. 아시겠죠?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다. 그런 건 탄젠트예요. 탄젠트. 아시겠죠? 수원에서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아시겠죠? 되죠? 탄젠트 60은 얼마? 3.
예? 루트 3. 네, 루트 3 되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다 그렇게 알려준 거고. 자, 그런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봐봅시다. 필수 예제 3. y제곱은 4x인 것 같은데? 수연아, y제곱은 4x, p값 얼마야? 네, 1.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1,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일단 앞에 부분은 중요한 건 그거라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얘가 a,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나? 맞나요? 네,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넣어주면은 4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값은 당연히 얼마? 1이면 되겠지. 돼요? 그럼 1, 마이너스 2겠죠, 일단. 사실 방정식 직선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알면 되잖아. 맞죠?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일단은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갑시다. 알겠죠? 일단 얘는 주어진 점이 이렇게 쓰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에 x 더하기 x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y1은 마이너스 2, x1은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 p 값도 1이겠죠. 자, 그래서 얘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y 이거는 2p에 바본가? 2 곱하기 1에 x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변 2 나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전개시켜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대요. 어려운 거 없죠?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씩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네들은 밑에 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밑에 쪽을 한번 그려볼게. 네,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맞아. 여기까지 봐야 되지. 네, 이렇게 보고 여기가 초점이 f.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대2 생각을 해주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 혹시나 그림 제대로 생각을 했다면은 여기 길이가 1이었지. 맞죠? 우리 여기 길이 1대2로 잡는다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 길이가 2니까 이 점의 좌표가 그냥 바로 얼마야? 이렇게 돼야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거.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죠. 돼요, 여기까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y 값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x절편. y가 0이라고 하면은 p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다른 한 점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어야 돼. 직선을 그릴 때. 그럼 여기 지나간 점이 x1이었지. 그러면 어떻게 돼? x절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1이 돼야 된다 얘기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랑 이렇게 접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가 무조건 마이너스 1,0이죠. 돼요? 거기 있는 답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값 0 나오죠. 될까요?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알겠지? 위유점에서 만약 그었어. 그럼 무조건 x절편은 부호 바꿔서 싹 써주시면 돼요. 되죠?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 없죠? 되죠? 일단 아래에 있는 거 3-1번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일단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고요.
넣어서 답은 구했어요? 아, 이거 수트 원래 접선의 방정식 하고 나서 봐야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아는데. 다들 수트 특강 듣고 있지? 나중에 수트 선생님한테 한 번씩 질문해요. 이거 잘 안 되면은. 알겠죠? 자, 봐봐. 자, 일단 문제에서 얘가 x제곱은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x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y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 p 값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지? 그럼 얼마야? 이 p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얘가 마이너스 2,a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가 4가 될 거니까 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나요? 맞나요? 여기까지 계산이? 자, 그런 다음 어떻게 돼? 이거에서의 접선. 그랬으니까 요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x1, x 더하기 2p 이거는 x1, x는 2p에 헷갈려 죽겠네. y 더하기 y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p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이거는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되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y는 y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y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도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얘가 0,b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x에다 0 넣어주면 b는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돼요? 여기까지? 그럼 a랑 b랑 곱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이렇게 이따구로 나오면은 그럼 수투 제발 접선만 잘 기억 좀 해놔요. 접선만. 그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뭐요? 뭐가? 왜? 문제에서 0,b를 지날 때 아니야? 저기요? 님들 아까 문제 푼 거 그냥 풀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는 언급은 해줘야 돼서? 필수예제 4번 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문제 푼 거예요. 3-1번. 되죠 일단. 수투 접선의 방향 배우면 이렇게 해요 그냥 다. 이거 누가 이렇게 봐. 저 x제곱은 마이너스 2y가 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나요.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맞죠? 괜찮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차피 얘 들어가면은 a 값은 금방 구하죠. 그래서 a 값을 구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가. 돼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지나가는 점이지. 맞죠? 그럼 우리가 뭐만 필요하면 되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만 필요하시면 되죠.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얘를 다시 이거 가지고 y는 m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었잖아. 그리고 판별식 d는 0이다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수투에서는 그냥 이거 미분 때려가지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그냥 바로 기울기가 나와요. 돼요? 네, 그럼 얘 미분 배웠어요 혹시? 네. 왜 혼자만 안 배웠죠? 배웠어요. 저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넣어요. x가 이제 얼마야? 2.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이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쉬울 거예요. 되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기울기 공식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또 x제곱은 4p와 있고래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안 내놔 잘. 아시겠죠? 돼요? 고3 정도 고3 분들은 이게 훨씬 나을 거잖아? 맞죠?
얘들아 이거 눈치채야 돼요. 원래 테스트에서 4번. 이거 만나는 점 접점 어디야? 접점 어디예요? 접점. 접점. 당연하겠죠. 돼요? 여기가 x1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x1.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해요. 알겠지? 되죠? p 값은 얼마야? 1이겠죠? y제곱은 4x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잡아놓고 뭐야? 여기 준선 있을 텐데 놔두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이 마이너스 4?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소정아 제발 여기 보시고. 네, 여기 점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달래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만약 x1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해봤었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였냐면은 어딨어? 요거죠.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y 값이 0이었다고 하면은 x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x1이 될 수밖에 없다고. 돼요? 근데 이미 반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돼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한 큐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 포물선은 되게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이거 좀 기억 좀 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시험 때에는. 되죠?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여러분 좀 별로 안 좋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알겠지? 정석대로. 이 점의 좌표 모르지? 맞죠? 새롭게 그냥 둘게요. 내가 이 노란색 점을 잘 몰라. 첫 번째 점은 아마 이걸 거야. 이 점을 모르니까 둬요. 미지수로. 될까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 어떻게 해? 무조건 점 좌표 두면은 대입부터 해놔요. 까먹으니까 나중에. 그럼 대입해주면은 일단 y1의 제곱은 4 곱하기 x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 노란색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접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써주면은 y1, y는 2p에 x 더하기 x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누굴 지나가? 마이너스 4,0을 지나간다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0을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y에다 0 넣었으니까 왼쪽은 0. 이거는 그리고 p 값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죠. y제곱은 4x니까. 얘가 2 곱하기에 x 값이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될까요? 그래서 0 되는 값이 당연히 얼마야? x1은 4겠죠. 돼요? x1은 4니까 y제곱 값이 얼마야? 16. 돼요? 다시 y1의 값은 4랑 마이너스 돼요? y1의 값이 허리 아파. y1의 값이 4랑 마이너스 4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뭐 구하랬어 근데? 근데 끝났잖아. 어차피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끝났지. 하나 요거 넣어놓고 하나 요거 넣어주시면 되죠. 첫 번째가 2개 나온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y1에다가 4부터 넣자. 4y 그런 다음에 2배에 x 더하기 4. 다른 거 하나는 마이너스 4y 이거는 2배에 x 더하기 4. 괜찮죠? 여기까지. 되죠? 정리하시면 그것처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울기 공식 활용한 거야. 기울기 공식. 돼요? 기울기 공식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여기에서 뭔가 이제 접선이 샥 그었어. 맞죠? 샥 그었어.
괜찮지? 근데 얘가 뭐야? 뭐 하려 했지? 뭐 하려 했지? 저 뭐 하려 했지? 뭐 하려 했지? 갑자기? 샷 그었어? 그냥 넣자요. P 값은 얼마였어? 1이었죠? 쓸게요. 바로바로. 중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가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지? 근데 누구 넣어야 돼? 마이너스 4,0 넣어야겠지.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0이고 얘 넘어가면은 얼마야? 4m. 이거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럼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은 얘가 m제곱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 그럼 n값은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m이 2분의 1이라면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2.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 맞나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생각을 해보면 접선을 이렇게 싹 그었잖아. 맞죠? 당연히 반대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알겠지? 요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어요. 이차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몇 컴마면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었는데 2개씩 나온다도 한 번씩 해봤죠. 되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3번처럼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안 해드릴 거예요. 판별식 D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2개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첫 번째 접선좌표 잡아. 접선의 방정식 써. 돼요? 외우라 했잖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쓰고 그냥 문제에 있는 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기울기 공식 쓰고 P값 보통 주어져 있을 거야. 되죠? 대입해요. 다시 마이너스 4,0 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 그럼 끝난다는 얘기예요.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아래가 4-1번 빨리 한번 해봅시다. 4-1번. 예, 항상 P값은 빨리빨리 먼저 구해놔요. P값들은. 알겠죠? P 구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P값은 일단 2분의 3.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풀이도 여기 이거처럼 써져 있으려나? 그냥 풀이처럼 좀 써줄게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갈게요. 일단 접점의 좌표를 설정할게. 그럼 얘는 x1, y1을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접선의 방정식이 x1, x 괜찮죠? 여기까지. 이거는 2p니까 2 곱하기 p 곱하기 y 더하기 y1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긋는다 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바뀌지 않나? 안 해놨네. 여기 대입부터 먼저 한다 했지.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이거는 6 곱하기 y1이다. 이렇게 한번 먼저 써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대입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이거는 얘가 3일 거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y1 이렇게 되고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 어떻게 돼? 잠깐만 여기가 x1이어야 되는데 맞죠? 맞지? 얼마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6 3y1 더하기 2x1 이거는 6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겠지. y1에다가 6분의 x1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그 연립하시면 이렇게 된대요. x1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2가 나온대요. 그럼 차례대로 y1에다가 넣어주면은 모르겠네. 빨리빨리 암산이 안 되네. y1이 6이거나 2 넣어주면은 3분의 2가 된대. 연립 안 해드려도 되죠? 수정 안 해줘도 되지. 넣어봐요. 알겠지? 이런 거 시간 쓸 수 없으니까 알겠죠? 다시 얘네들 구해놨으니까 여기 구해놨으니까 어디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다시 한번 접선의 방정식들이 완성이 되고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p 안 했구나. 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두 번째 한번 해줘야겠네. 기울기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의 p야. 될까요? 요거 몇 쪽에 나와 있지? 48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있어요. 요거 시험 때만 잠깐 외워두면 돼. 알겠죠? 괜찮죠? 네, 그리고 수트로 푸세요. 수트로 풀어요. 이거 제발. 이거 이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수트로 풀어요. 수트로. 아시겠죠? 누구 지나가? n값은 또 2분의 3이지 않았나? p값은 2분의 3. 일단 y는 mx에 마이너스 m제곱에 그리고 얘가 2분의 3m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2분의 3m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가고 20 곱해버리자. 그러면 얘가 3m제곱 더하기 4m. 그리고 넘어가고 마이너스 4 이거는 0. 이렇게 되고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n값이 마이너스 2거나 3분의 2이거나 될까요? 다시 얘네들을 여기에다 대입해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다시 또 완성이 되고 있겠죠. 그냥 공식 외우고 그냥 타다닥 넣으시면 돼요. 원래 아시겠죠?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겠죠? 공식 어떻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거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 a제곱 m제곱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둘이 빼기죠. 맞지? 근데 이거 너무 기억하지 말고 타원은 그냥 합이고 쌍곡선은 그냥 빼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지. 맞죠? 그럼 머릿속에서 그냥 얘네들만 생각하면 돼. 4랑 얘랑 얘 제곱한 거 9잖아. 맞죠? 얘네 둘이 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36이지. 맞죠? 그리고 얘 빼주시면 되죠. 그래 루트 33 이렇게 돼요.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에요. 될까요?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많이 귀찮으신가 봐요. 아니 이거랑 너네 원래 그거를 마이너스인 걸 한번 보여줘야 돼. 보여줄까 해가지고. 근데 없네. 아쉽다. 그래서 그 뒤에 넘겨가 65페이지 12번 한번 봐보실래? 12번? 그리고 한번 해보실래? 접선의 방정식 그거 가지고 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a제곱, m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빼주고 절대값만 해주면 돼요. 플러스로만 바꾸면 돼. 플러스로만. 그리고 공식은 외워놨으면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를 해줘야 돼요. 문제 풀면서. 나이트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나이트 그림은 영화에서밖에 모르는데. 12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접선만 구하라고요. 접선만 구하라고요. 접선만. 얘들 접선 어떻게 돼요? 얘들 사실 이거 쌍곡선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그냥 둘이 빼고 있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외워버려가지고 얘네 두 개 생각하면 당연히 더 헷갈려져. 네, 나중에 되면은 얘네들이랑 짬뽕돼.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하면서 짬뽕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타원은 그냥 더해버리고 a제곱 m제곱을 a제곱 m제곱이랑 b제곱 am이랑 b는 얘네들은 더하고 제곱해야 돼. am과 b는 얘네들은 빼주고. 알겠죠? 네, n값이 1이지. 맞죠? 네, 그럼 a제곱 m제곱부터 먼저 생각을 해놔. 얘는 얼마야? 16이지. 맞죠? 어차피 a제곱 써져 있잖아. 맞죠? 네, m 제곱하면 얼마야? 1이잖아. 둘이 곱하면 16. 돼요? b제곱 얼마야? 25잖아. 누가 더 커? 그럼 25에서 16 빼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얘네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의상 써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이 방정식을 쓸지를 여러분 익혀놔야 된다고. 돼요? 네, 그래서 쌍곡선 같은 경우는 그냥 얘네 둘 먼저 써주고 그냥 빼면 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 봐볼게. 얘 이제 생각 지워버리라고 그냥 어차피. 돼요? 기울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이고 계산을 해야 될 거는 a제곱이랑 m제곱 먼저 생각을 해놔. a제곱 여기 있잖아요. 4. m제곱은 9. 그럼 얘가 36. 맞죠? b제곱은 얼마야? 3이잖아. 맞죠? 누구 뺄 거야? 어떻게? 여기서 빼야겠지. 33 나오려면은. 돼요? 그래서 그냥 얘가 이제 y는 어차피 기울기는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x.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는다고. 기울기는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얘가 더 크네 하면서 이렇게 둘이 빼주시면 돼요. 돼요? 그래서 요 공식 얘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외운다라는 느낌은 아니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되죠? 네,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뭐 구해야지? 근데? 뭐 구해야 돼?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죠? 맞지? 네, 그럼 여기 길이가 3이면 여기 길이도 3이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45도.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답은 2분의 9 해서 답은 5번이겠죠?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타원은 그냥 둘이 더해. 아시겠죠? 쌍곡선은 그냥 계속 둘이 빼. 플러스로만 나오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 돼요? 일단. 다시, 타원은 어딨어? 네, 점문제였나? 점문제 아닌데? 위유점. 네, 필수예제 6번 잠깐 다시 봐볼게. 필수예제 6번.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 네, 원방에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서 위유점이 1, 루트 3 있죠.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3이니까 얘네들 대입해주면 위유점이지. 맞죠?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이렇게도 구해봤잖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거? 돼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근데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은 양변에다 8을 곱해서도 문제에서 써줄 수 있겠죠, 원래.
그럼 필수예지 6번을 8을 곱해줘서 다시 써주면은 x제곱 더하기 8 곱했으니까 4y제곱, 이거는 8이다 이렇게 된 거고 위유점이 2,1이죠.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예, 근데 저는 일단 추천하진 않아요. 알겠지? 예, 맨 처음 하면, 제가 생각하는 맨 처음은 예, 표준형 항상 보시고, 알겠죠? 초점 빨리빨리 구해 놓으시고 그림 어떻게 되는지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괜찮죠?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혹시나 여러분 질문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예,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완방이랑 똑같이 방식 자체가.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x1, x, y1, y 이렇게 넣을 거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못 넣나요? 내가 항상 근데 강조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표준형부터 먼저 보고 있으라고 먼저 하는 거야. 알겠죠? 맨 처음이니까 일단은. 되실까요? 일단 여기까지. 네, 지금부터 시간 좀 줄 테니까 빨리빨리 여기 일단 먼저 다 위에 것부터 하나씩 먼저 다 풀어놔요. 접선부터.